내 노후를 위해 아내가 20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연금보험. 그 선의와 믿음의 증표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마이너스 자산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연금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후 10년 넘게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붓고도 이자라고는 고작 150여만 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된 한 평범한 가장의 기막힌 사연을 통해 우리가 믿어왔던 안정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50대 후반의 김성실 씨.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주말 저녁, 그는 아내가 소중하게 보관해 온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가입했다는 연금저축보험 증서였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원금 보장되고 안전하니까 우리 노후에 큰 힘이 될 거야. 김성실 씨 역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숫자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꼬박꼬박 납입한 원금만 4천만 원에 육박하는데 그동안 불어난 돈은 고작 150여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과거 한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7년간 3,720만 원을 넣고 152만 원의 수익을 본 어느 직장인의 사례가 바로 눈앞에 자기 이야기였던 겁니다. 연간 수익률로 따져보면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 금리가 낮다고 아우성인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기만 했어도 이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김성실 씨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몰랐던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사업비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 100만 원은 통장에 그대로 100만 원으로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험사는 설계사 수수료와 회사 운영비 같은 명목으로 많게는 10% 내외의 사업비를 가장 먼저 떼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90여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여주기 시작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가입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안고 출발한 셈입니다. 최근 한 보도에서는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낸 원금을 회복하는 데에만 최소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가뜩이나 연 2%대에 머무는 낮은 공시이율에 매년 꼬박꼬박 떼어가는 계약 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김성실 씨의 연금은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그 달콤한 말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금저축보험의 평균 수익률은 2.44%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물가 상승률이 3.6%였던 것을 감안하면 내 돈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6%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정이라는 이름의 대가로 어쩌면 노후 그 자체를 포기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현직 보험사 직원의 충격적인 고백까지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도 지인들에게는 연금저축보험 말고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기를 권장할 실정입니다. 파는 사람조차 추천하지 않는 상품을 우리는 안정적이라는 그 말 하나만 믿고 소중한 노후를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실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장 해지하자니
16.5%나 되는 기타 소득세. 페널티가 무섭고 그대로 두자니 10년, 20년 뒤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뻔해 보이는데 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도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해지가 아닌 이전이라는 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계약이 전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는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페널티 없이 현재 연금저축보험에 묶여있는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보다 수익률이 기대되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해에만 무려 9,4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똑똑한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펀드는 위험하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전 세계 우량주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주는 ETF나 내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와 같이 투자 초보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내 돈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당신의 연금보험 증서를 꺼내 드십시오.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입한 보험사 앱을 통해 딱 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총 납입원금과 현재 해지 시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입니다. 만약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에는 이미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둘째, 수익률과 사업비. 이 두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 상품의 최근 3년, 5년 평균 수익률이 최소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설계서나 상품 설명서를 통해 내가 내는 보험료에서 도대체 얼마의 사업비가 매달 차감되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정보가 바로 힘이고 현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아내의 혹은 남편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전하다. 는 뜬구름 잡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작 내 노후 자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10년, 2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잘못된 길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당신의 20년 뒤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